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이맘때면 택배를 많이 주고받고 또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매년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박범규 제주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정말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 소비자들이 겪는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면 6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예.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상품권이라든지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한 경고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거부한다든지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요. 예. 택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물품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분실 또 배송 지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피해들 중에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추석에 이제 택배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택배 업체에서 워낙 뭐 잘 해주시지만 그런 네네. 가운데서도 이제 부주의 때문에 택배가 뭐 파손이 된다든지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예. 물건이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소비자분이 그 나주배를 아마 배송을 시켰는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비닐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파손돼가지고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파손 훼손이 좀 우려되는 물품은 가급적이면 그 포장 완충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장할 때 그 파손 주의 문구를 반드시 내용물에 표시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송장에 물품 가액이라든지 뭐 수량 가격 등을 반드시 기재하셔야만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즉시 파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14일 이내 즉시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늦어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한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내는 분도 좀 취급 주의를 써주시고 받는 분도 받자마자 좀 즉시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늦으면 아무래도 보상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특히 이제 명절에는 뭐 택배로 차례상 재료를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로 과일이나 육류 같은 신선식품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는 워낙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때 받지 못해 서 신선식품들이 부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부모님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례에서 아마 그 자식한테 아마 그 육류를 보냈는데 그 배송을 받은 즉시 발송하지 않아가지고 부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택배 물량이 추석에는 급증하기 때문에 가급적 충분한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좀 해주시고 급히 보내야 될 물품이나 신선 냉동식품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추석 이후에 보내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받는 분한테 택배를 보냈다는 사실을 미리 좀 운송장 번호와 함께 좀 알려주는 것도 받은 분이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실이라든지 부패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는 저희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공정거래 고시사항이 있습니다. 택배 배달이만 지연이 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곱하기 운임액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부패라든지 훼손될 경우에는 그 물품 가액을 배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저희 같은 분쟁 해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이제 상품권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면 사용 못하고 그 기간이 끝난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그전에 상품 구매하기 전에 그 상품권이 적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이라든지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요새는 좀 많은 유행을 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종이가 아닌 네. 그런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와 같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서 유효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좀 주의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선물이라든 이벤트성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모바일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유상으로 받는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한이 1, 2개월 짧고 그다음에 네. 환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사용하시고 만약에 상품권을 구매한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유효기한이 내에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상품권의 90%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으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데 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저희 해결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보상을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요, 이 상품권 문제인데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좀 싸게 팝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뭐 단돈 뭐 5%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매하는데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그 상품권 사기가 또 급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려주세요. 네, 종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마 예. 접했을 텐데요. 저희 사례에서도 50만 원권 8매, 그러니까 400만 원인데 한 할인 가격으로 한 370만 원 구입했는데 물건이 아예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아휴. 계속 전화를 해도 확인 네. 중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분 아마 사기성이 좀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좀 할인 가격이 높다든지 그다음 대량 구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해달라는 경우에는 특히 사기를 한번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는 지인이나 가족들 대리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 전에 해당 가족이나 지인한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그 보내는 판매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기성으로 의심이 된다든지 피해를 입었다면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입안전지킴이에 네. 신고해서 도움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사기성은 어떤 여러 가지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법적인,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같은 데 도움 필요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그 상품권 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상품권이나 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싸게 구입했을 때 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주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인터넷 구매니까 전자상거래 구매니까 비대면 네. 거래가 많기 때문에 혹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심을 하시고 네. 구매 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구매 전 같은 경우에는 반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위약금 같은 청약 철회 조건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판매자 사업자가 되겠죠. 신원 정보, 통지 판매 번호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정확한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상품 주문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배송이 지연되다든지 계약 이행이 원활치 않다면 즉시 사업자한테 계약 취소를 요구하시고 인터넷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자한테 반드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격이 싸다고 덥석 구매할 게 아니라 좀 꼼꼼히 살펴보는 네,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저도 이제 몇 번 문자를 받아봤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선물로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이 오갈 때 더 이런 문자가 옵니다. 택배 뭐 받지 못한 게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하고 딱 뭘 클릭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스미싱 피해가 요즘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 많습니다. 저희 사례에서도 해외 여행 중에 택배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수시 문자를 클릭까지 하고 네. 어플까지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액 결제를 한 50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문한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그 주소가 오고 그다음에
미수령한 택배가 있으니까 앱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아무 생각 없이 하게 이상한 되거든요. 문자가 많이 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 앱을 설치하라든지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서 아마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탈취해서 아마 그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택배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 인사 이런 쪽으로 그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가 많이 받아보시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하시고 절대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스미싱도 점점 지능화되고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또 꼼꼼히 또 똑똑하게 살펴보고 네네. 또 덥석 그걸 클릭하지 않는 조심성을 함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과일 등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선물 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부 이제 선물 세트에서 품질과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비자원 매년 이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보 차원에서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에서도 피해 사례에서도 아마 그 추석 명절 세트로 애플 그 청포도를 주문했는데 아마 포도알이 파손이 되고 뭐 상처가 생겨서 반품을 요구했는데 배송이나 포장의 문제라면서 아마 사업자 거부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 4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에 있는 한우와 과일 선물 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했는데요. 간단한 결과는 등급이 낮은 소고기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었고요.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경우 약 한 78%가 과일 그 수량을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개면 11개라고 해야 되는데 11개에서 14개라든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과일의 크기가 특정하지 않은 그런 피해가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배 선물 세트가 사과 선물 세트보다 평균 한 36% 좀 더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매 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여러 뭐 마트 같은 데 이동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보시는데요. 판매 전별 나타낸 할인 정보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구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이번이 이제 연휴가 6일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급증하는 피해가 바로 항공기 피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풀리면서 항공도 해외로 제주도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해외로 많이 나가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있는데요. 저희 사례에서도 이게 아마 그 미주 왕복권을 구매했는데 항공편이 아마 운항 취소가 되었는데 이 여행사에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소비자가 다른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항공권 판매처 여행사나 그 항공사가 되겠는데 이런 취소 환급 규정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초특가 운임 그다음에 이런 취소 수수료가 높은 항공권을 한번 좀 꼼꼼히 의심하시고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공사, 여행사, 그다음에 뭐 숙박시 이런 연락처를 반드시 소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휴가 길어지니까 아마는 공항이 혼잡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는 좀 대기가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공항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좀 이용하시는 분 필요하고요. 또 위탁 수화물도 많이 하실 텐데 만약 파손 분실되면 바로 항공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아마 도민들께서 소비자원 아마 많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저희 소비자원 그 전국 단위 상담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372 4개만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피해를 입었다든지 좀 의심스럽다는 도움이 요청하면 전화를 1372로 하시면은 저희 친절하게 상담원을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필요하면 또 피해 구제 신청을 안내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주저없이 혹시 피해 있으시면은 갖고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타내야만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1372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2, 119에 더불어 이제는 1372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소비자 피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요. 걱정 없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